스타벅스는 새 매장 매출을 어떻게 미리 계산할까요? 오픈도 안 했는데 하루 매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가 내일 서울에 매장을 하나 연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직 커피 한 잔도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매장은 하루에 한 300에서 500만 원 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감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에서는 매장을 열기 전에 먼저 숫자로 확인해 봐야 돼요. 재밌는 건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손님이 많이 와도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계산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사람 많으면 잘 될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먼저 보시겠어요? 유동인구, 주변 직장인 수, 근처 카페 숫자? 아마 유동인구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봅니다. 통계를 보니 여기에 막 하루 10만 명이 지나간대요. 그러면 무조건 잘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다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10만 명 중에 우리 매장을 몇 명 지나갈까? 또 물어봐야죠. 그 중에서 실제 몇 명이 들어오나요? 결국은 얼마나 사람이 많냐가 아니라 몇 명이 우리 고객이 되느냐입니다.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쪼개기. 스타벅스 하루 매출을 보면 간단히 하루 고객 수 곱하기 한 사람이 쓰는 돈이겠죠. 쪼개보죠. 고객은 어디서 나와요? 상권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 중에 우리 매장 앞을 지나는 사람은 몇 명인지, 그 중에 몇 명이 점포 안으로 들어오는지, 들어온 사람 중에 실질 구매는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평균 얼마를 쓰는지, 이렇게 계속 쪼개다 보면 처음에 했던 질문, 스타벅스 매장 장사 잘 될까요? 이런 막연한 질문이 갑자기 계산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저는 사업을 볼 때 정말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질문을 계속 작은 질문으로 쪼개는 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몇 명, 몇 프로가 오는지 그 비율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비슷한 매장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 내려고 하는 점포가 서울 도심 오피스 상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전국 스타벅스 평균을 가져와야 될까요? 아마 안 되겠죠. 일반 드라이브스루 매장하고 지금 도심에 있는 스타벅스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매장을 추려야 될 거예요. 서울 오피스 상권 비슷한 규모, 지하철 접근성도 비슷하고, 주변 경쟁 카페 수도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걸러내요. 쉽게 말하면 우리랑 가장 닮은 애들만 찾아보는 거예요. 전략기획에서는 비교군, comparable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용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왜 이런 매장들을 비교 매장으로 골랐냐는 거죠. 이제 숫자를 넣어보자.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위해서 가상의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실제 프로젝트라면 후보지에 유동인구, 교통량, 주변 매장, 상권 데이터를 넣어야 하겠지만 저희는 그냥 가상의 서울 오피스 상권, 우리 매장 앞을 하루에 8,000명 지나간다라고 볼게요. 8,000명 중 10%가 들어오면 800명, 5%만 들어오면 400명이 방문합니다. 2%면 160명, 이게 고작 몇 프로 차이인데 고객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유동인구 많아요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중요해요. 몇 프로가 우리 고객이 될까요? 하루 매출이 나온다. 비슷한 상권과 매장을 비교해봤다고 가정하고 6%가 매장 유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8,000명 곱하기 6%면 68에 48, 480명이 들어오죠. 한 사람이 평균 8,000원을 쓴다라고 보면 480명이 8,000원 곱하면 대략 380만 원입니다. 그럼 얼추 답이 나왔나요? 근데 여기서 계산 끝났다고 보시는 거 아니죠? 하루 매출 380만 원. 굉장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빠져있죠. 손님이 와도 못 판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전 8시 반에 출근 시간에 막 손님이 한꺼번에 다 몰렸어요. 100명이 한순간에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문하고 막 음료 만드는 속도 때문에 1시간에 70명밖에 처리할 수 없다면 나머지 30명을 기다리다가 그냥 옆 카페로 가버릴 수 있겠죠. 이상합니다. 사고 싶은 고객이 있는데 매출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손님이 몇 명 올까? 이거에서 실제로 우리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매출 문제가 유동인구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운영 문제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매장의 최대 처리량. 운영 문제에서 뭘 봐야 될까요? 1시간에 주문을 몇 건 받을 수 있는지, 음료는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직원은 몇 명 필요한지, 테이크아웃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고객은 언제 몰리는지, 좌석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방문 고객 수가 600명인데 운영상 최대 450명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60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매출을. 그래서 요지는 사업에서 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팔아낼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경쟁점이 많으면 나쁠까? 그런데 여러분 매장 옆에 스타벅스 점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 그러면 매출이 절반으로 줄겠네. 꼭 그러지는 않아요. 상권 전체에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두 매장이 피크 시간 수요를 나눠서 받아낼 수도 있겠죠. 반대로 경쟁 카페가 하나도 없는데 그 매장 동선에 커피를 살 소비자가 없다면 경쟁점이 없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사가 주변에 몇 개 있나요? 이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지역의 전체 수요는 얼마나 되고 공급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거는 비단 스타벅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몰도 비슷하죠. 사이트에 10만 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몇 명은 상품만 보고 그 중에 몇몇은 장바구니에 넣어 몇 명이 실제 결제하고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쓰는지를 봐야 되죠. 결국 사업 모델이 달라도 작은 숫자로 잘게 쪼개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스타벅스 새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도 하루 매출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히 382만 7,200원. 이렇게 맞히는 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하루 매출 300만원, 중립적으로 400만원, 잘 됐을 때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추산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400만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 들어오고 얼마를 쓰고 운영상 우리가 어디까지 몇 명까지 커버 가능한지 이런 가정들을 하나씩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 매출이 달랐어도 어느 가정이 틀렸는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결론, 사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 막 사람 엄청 많아요. 요즘 시장 막 엄청 큽니다. 이거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이 더 궁금하거든요. 몇 명인데요? 몇 명이 쓰나요? 한 명당 얼마를 지출하는데요? 실제로 몇 명까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수요를. 이런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감이었던 사업이 조금씩 계산 가능한 사업으로 바뀝니다. 저는 그게 전략기획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세요. 실제 얼마나 팔 수 있는지 그 질문부터 숫자를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구조를 같이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면 퀀텀비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업판을 한번 봐볼게요. 매장도 없고 재고도 없어요. 그런데 고객이 매달 돈을 냅니다. 그 회사 고객이 100곳이라면 이 회사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같이 계산해 볼게요.